샬롬.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별난 학교의 별난 제도. 한동 명예제도. 개교 전부터 학교가 가졌던 꿈들이 하나하나 펼쳐지고 있었다. 유능하고 정직한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무감독 양심 시험을 실시하기로 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양심 시험 제도는 단순히 감독이 없는 시험 제도만이 아니었다. 이 제도는 눈에 보이는 사람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의 훈련을 위한 것이었다. 남편은 이미 명예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미국 브린모 대학에 다니는 딸 종민이의 경험담을 진지하게 경청했다. 종민이는 명예제도를 준비하는 한동대 학생들에게 편지를 보내왔다. 한동대 학생 여러분, 저는 명예제도를 실시하는 미국 대학에 다니는 학생이랍니다. 여러분 중에는 브리모 대학에 대해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브리모 대학생들은 정직하다는 보증 평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 대학원과 기업 사회에 잘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내에 많은 기업들이 우리 학교 졸업생들을 선호하고 믿어준답니다. 여러분도 정직을 바탕으로 하는 무감독 시험제도가 무척 생소하셨겠죠? 저도 처음에는 우리 학교가 자랑하는 명예제도에 대해 무척 놀랐답니다. 명예제도는 무감독 시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개인의 정직성을 훈련하고 자신의 행동이 남에게 미치는 영향까지도 책임질 수 있도록 성숙한 인격체를 만드는 것이지요. 공부에 관한 것은 물론 학생들 사이에 인간관계에서 신뢰가 이루어져야만 명예제도가 완성되어 갈 수 있답니다. 명예제도가 잘못되면 오히려 없는 이만 못하게 되어버리죠. 그러나 이 제도가 자신에게 얼마나 유익한 것인지 깨닫기만 한다면 모든 면에서 일생토록 자유한 삶을 살게 됩니다. 자기의 생각과 행동을 양심에 맡기고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것이 습관이 된답니다. 명예제도에 어떤 것들이 적용되는지 궁금하시죠? 언뜻 어려워 보여도 뭐 대단히 힘든 것도 아니에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학생으로서 학업에 관련된 것, 숙제와 리포터 등을 친구와 함께 문제를 풀 경우 그 사실을 옆에 적어 놓죠. 교수님께서 따로 지시하지 않는 한 실험실에서 측정이나 리포터 작성록 시 각자가 작성하고 남의 실험 결과를 보고 똑같이 쓰는 일은 없도록 하죠. 또한 물어보기를 습관화하는 것이죠. 남의 물건을 쓰고 싶다거나 숙제를 누구와 함께 하고 싶을 때 항상 그 일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 담당 교수 또는 담당 직원의 허락 아래 이루어지도록 말이죠. 도서관 대출일이 지난 책들, 분실에 따른 벌금, 초과 날짜에 대한 벌금을 스스로 알아서 치르는 것도 또 하나의 신뢰죠. 제가 가장 낯설었던 것은 교우 간의 명예제도였답니다. 친구 사이에서 의리니 우정이니 하는 명분으로 숙제를 빌려준다거나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보아도 슬쩍 눈을 감아주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진정한 사랑이나 우정은 눈을 감아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마땅한 죄값,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치르신 후에야 진정한 용서가 우리에게 이루어졌고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변화되었던 것이죠. 만약 이 명예제도를 위반하는 것을 목격했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일까요? 이 명예제도, 믿음과 신뢰의 제도는 남을 존중하는 데 바탕을 두기 때문에 이 일과 관련되어 있지 않은 친구들과는 이야기해선 안 돼요. 절대 친구의 비밀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만약 어느 학생의 행동에 의심이 간다면 그 학생에게 직접 가서 물어보고 위반했다고 생각되면 교수님께 직접 말하라고 충고해 주죠. 그러나 이것이 2, 3일 내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목격자 자신이 가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것이 가장 힘든 부분이지만 친구의 잘못을 보고 눈을 감아주면 그 역시 명예제도를 위반한 셈이니까 각자의 양심에 맡긴 이 명예제도는 무너지게 됩니다.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남을 존중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설령 그 사람에게 물어봐야 하는 상황이 생겼더라도 절대로 공격적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대화는 존중을 바탕으로 서로의 의견 교환과 상황 판단을 위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인신공격이나 감시원의 태도를 가지고 임한다면 공산주의 사회 같은 감시의 상황이 되겠죠. 도움이 필요하다면 중립적인 입장을 가진 상담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가끔씩 명예제도를 어겨서 낙제 점수를 받거나 심하면 퇴학을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가 누구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참, 이 믿음 제도가 잘 이루어지려면 중요한 것이 몇 가지 있답니다. 사람의 본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원래 사람은 유혹을 잘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 양심도 우리에게 주셨답니다. 유혹을 받지 않으려면 유혹을 받을 만한 상황을 미리 피해야 한다는 것은 아마 기본적인 상식이겠죠. 학교에서의 유혹은 대개 경쟁심에서 유발되죠. 경쟁심 때문에 컨닝을 하게 되고 성적을 잘 받으려고 친구의 숙제도 베끼게 되고 우리 학교에서는 친구 사이에 시험에 관한 질문은 주고받지 않는다는 무언의 약속이 있습니다. 경쟁심을 갖지 않으려는 것이죠. 오직 시험 결과는 교수님께서 주시는 평균 점수와 자기 점수를 비교하면서 끝납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지만 습관만 된다면 대학 4년은 물론 대학 졸업 후에도 한동대 학생 여러분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서 신뢰를 받게 될 것입니다. 대학의 전통은 첫 입학생들로부터 세워 나가야 합니다. 한동의 첫 테이프를 끊는 여러분께서 시작하신 이 명예제도가 잘 이루어지고 좀 더 정직하고 깨끗한 삶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새로운 비전과 꿈을 가지고 새롭게 출발하는 한동대를 위해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첫 중간시험 강의실에서 시험지를 나눠주면서 어느 교수님이 말했다. 여러분은 오늘 2가지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한 가지 시험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정직성 시험이고 또 하나는 실력 테스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만 계시지 않고 강의실에도 계십니다. 2가지 시험 모두 잘 보시기 바랍니다. 교수님이 강의실을 나가자 학생들의 처음 반응은 제각각 다양했다. 속으로 쾌재를 부르는 학생도 있었다고 했다. 야, 신난다. 컨닝도 실력이니까 실력 한번 발휘해보자.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렇게 말했다. 학교에서 시험 볼 때는 고사하고
심지어 우리 어머니도 방문을 조금 열어두고 왔다 갔다 하시며 내가 방에서 무엇을 하고 있나를 감시하셨는데, 지금까지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는 우리가 이 신뢰를 어찌 저버릴 수 있겠어요. 무감독 시험은 분명히 유혹이 커요. 공부한 내용인데 가물가물 생각이 나지 않으면 슬쩍 책을 보고 싶어지는 마음이 간절해져요. 그러나 내 양심의 무게가 이 시험지보다는 무겁다는 생각에 유혹을 견뎌냈어요. 한동대에 편입한 어떤 학생은 양심 시험 제도에 감동하기도 했다. 제가 다녔던 학교의 시험 기간에는 축소 복사를 하는 학생들로 복사실은 붐볐어요. 아무런 죄책감 없이 많은 학생들이 컨닝을 준비할 때 정직하게 시험을 치르면 저만 손해를 보는 것 같았어요. 서울에서 포항까지 내려와서 한때 한동대 법학부 학생들에게 강의를 해주셨던 김일수 교수가 남편에게 말했다고 한다. 한동대 학생들의 답안지는 채점하기가 편합니다. 모르는 문제는 아예 빈칸으로 비워두거든요. 이 이야기를 듣고 온 남편은 흐뭇해했다. 미주 한국 신문들과의 인터뷰에서 어느 기자가 허종옥 교수에게 물었다. 한동대의 자랑거리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양심 시험 제도지요. 채점한 시험 답안지를 학생들에게 나눠주면서 저는 혹시 채점을 잘못했다면 알려달라는 말을 합니다. 혹시 점수를 낮게 주지 않았나 걱정하면서요. 그러나 한두 명의 학생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교수님, 저한테 점수를 너무 후하게 주셨어요. 제가 답을 잘못 썼는데 맞다고 점수를 주셨군요. 그때 저는 솔직히 놀랐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이웃 사회봉사제도. 우리 사회의 입학시험제도, 입시 위주의 경쟁교육은 이웃을 지워버렸다. 친구들은 경쟁자들이요, 나를 앞지르지 못하게 하는 대상이 되어버렸다. 시험 점수에 온몸이 꽁꽁 묶여있는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사춘기라는 것도 없어진 지 오래되었다. 꿈도 낭만도 자신을 깊이 들여다볼 기회조차 없어진 현실의 교육 풍토를 안타까워하며 한동에서는 이웃을 몸소 겪도록 울타리 밖으로 나가는 길을 열었다. 그것이 사회 봉사활동, 근로 의무 제도다. 어떤 방법으로 누구를 돕든 사랑과 헌신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 함께 일하고 도우면서 그들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삶의 보람을 찾을 수 있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그래서 한동 캠퍼스에는 아름다운 에피소드들이 활짝 피어난다. 에피소드 하나. 형도 고아야? 설린 애육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한 학생이 들려준 이야기. 섬김 마당. 축제 때 아이들을 초대하여 생활관 내방을 구경시켜 주었더니 종상이가 말했다. 형도 고아야? 미안하게도 나는 언제라도 돌아갈 부모님이 계시는 집이 있다. 부모가 아니면 채워줄 수 없는 사랑의 공백을 가진 아이들. 그래서 잘 삐치는 아이들. 어린 나이에 마음의 상처가 많은 것은 사랑이 부족해서일 것이다. 학교 버스를 놓치지 않으려고 안녕하고 일어서는데 애들이 조금만 더 있다 가라고 매달린다. 15분 후에 다음 버스가 있는 줄 아는 것이다. 그들은 사랑이 필요하다. 나와 우리 한동대들이 이곳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 마음의 빈 공간을 채워주는 것, 그들의 조그만 빈손을 어루만져 주는 것일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이런 구석구석들을 볼 수 있다면 세상은 사랑으로 덮여질 것이다. 나는 지금까지 세상의 많은 부분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곳에서 나는 보았고 느끼고 경험했다. 애육원 아이들을 나는 잊지 못할 것이다. 앞으로 나는 교사가 되어 나를 필요로 하는 아이들에게 작은 힘이 되어주고 싶다. 이 조그만 아이들이 자라서 올바른 길을 걸으며 자기들이 받지 못한 사랑이 있는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란다. 에피소드 2. 어이, 그 친구 감기 다 낫나? 미국에 살고 있는 어느 분이 학교를 방문했다가 내게 들려주신 이야기다. 나를 안내하는 교수님과 지나가는 학생이 나누는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어이 김군, 자네 친구 이군 감기가 다 나았는가? 네 교수님, 감기약 먹고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학생이 감기 든 것까지 챙기는 교수. 학생이 아프면 약을 사들고 생활관에 나타나는 교수. 종종 학생들을 집으로 초대해 음식을 해먹이는 교수. 오병이어 운동을 벌이며 등록금이 어려운 친구를 서로 돕는 사제지간. 학생의 경조사에 달려가는 교수와 학생들. 선배로, 상담자로, 때로는 부모처럼 밤낮 없이 수고하는 생활관의 간사들. 뒤에서 수고하는 직원들의 이야기에 저는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느 교수는 팀 학생들에게 생일이 언제인지 함부로 말해주지 않는다고 한다. 생일. 연구실 문은 요란스러운 카드로 화려하게 장식되고 학생들이 새벽부터 몰려와 축가를 부르는 통에 몸살이 날 지경이라고 행복한 불평을 했다. 교수님, 연구실 열쇠 좀 주세요. 교수님, 자동차 열쇠 좀 빌려주세요. 스승의 날이면 교수들의 연구실 문은 색색 카드로 덮여지고 연구실 안은 오색 풍선으로 장식된다. 학생들이 치워놓은 깨끗하게 정돈된 연구실, 말끔히 씻은 자동차를 보며 한동대 교수로서 보람과 행복을 느낀다. 학생들이 닦아온 반들반들 윤기 나는 구두를 신은 교수. 학생들에게 기습적으로 양말을 벗기우고 발 마사지를 받았다는 교수들의 표정은 마냥 즐거운 모습이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아멘.